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치명적인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요인이 없어도 발생하는 이른바 숨은 위험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카고 서버브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학교 부교장과 그의 어머니로 밝혀졌고 총격범은 남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첨단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발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던 미국 내 한인 동포들과 유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갑작스러운 비상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플랜 제공업체 엠파워가 미국 성인 2,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는 $400로 갑작스러운 지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산업의 거품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 산업의 거품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예전의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의 유가족이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앙, 리더십, 비즈니스를 통합한 라이프 설지 행사가 전국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유명한 신앙 연사와 아티스트,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참가자들의 신앙을 삶과 경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서버브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학교 부교장과 그의 어머니로 밝혀졌고 총격범은 남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링컨 중학교 밖에서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자는 이 학교의 부교장인 내리사 리 씨와 그녀의 어머니 조슬린 에버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내리사 리 씨의 남편 스티븐 리 씨로 총격 직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당시 학교에는 방과 후 활동 중인 약 100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성을 들은 학교는 즉시 봉쇄에 들어갔고 다행히 학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남편이 아내 학교로 찾아와 아내와 장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리사 씨는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꽤 존경받는 교육자로 알려진 인물로 학교 측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치명적인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요인이 없어도 발생하는 이른바 숨은 위험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젊은 층의 심근경색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숨은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이 항상 미세한 염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심장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혈전을 만들고 결국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처럼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겉모습만으로 자신의 심장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장 전문의 존 스미스 박사는 젊은 환자들 상당수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증이 심장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평소와 다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료계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첨단 안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올해 6월부터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승객 처리 시스템인 EPP를 본격 도입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선 도착 승객의 얼굴을 자동 촬영해 여권 사진과 즉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입 첫 6주 만에 승객 대기 시간이 평균 22%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시스템은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뉴욕, JFK, 시카고 오헤어 등 전국 11개 주요 공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발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던 미국 내 한인 동포들과 유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항공화물 우편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 우편 7개월여 만에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국경보호청과 협의해서 관세 대납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제부터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서비스 재개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한국에서 미리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인 DTP입니다. 기존처럼 우편물 기표지에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은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물품 가액이 $100 이하인 선물은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명의로 보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갑작스러운 비상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플랜 제공업체 엠파워가 미국 성인 2,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는 $400로 갑작스러운 지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규모는 $500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인들의 비상금 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솟는 주거비용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63%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비상금을 마련하고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의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그리고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산업의 거품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가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 산업의 거품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철도나 닷컴 버블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거품을 동반했고 AI 역시 유사한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며 스타트업의 과대평가와 과열 투자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올 여름이 AI의 민낯이 드러난 시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예전의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뉴욕 교계의 가장 큰 연합 집회 중 하나인 이 대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참여 성도가 줄어들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연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성전을 가득 메웠고 미주 저녁을 아우르는 강사 구성과 찬양팀 파송,
그리고 세대 통합에 초점을 맞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성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강사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초청 강사 중심에서 벗어나 어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 뉴저지 온누리 교회 마크 최 목사,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특별히 파송된 찬양팀이 현지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이끌면서 큰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현장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으며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이어받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의 유가족이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모나에 있는 자택에서 아센시오 목사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2살의 조엘 마틴 듀크스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따라 용의자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센시오 목사의 조카인 가브리엘라 레데즈마는 성경 말씀에 따라 원수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더 나은 곳이 있다는 믿음이 가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센시오 목사는 평소에도 성도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 리더십, 비즈니스를 통합한 라이프 썰지 행사가 전국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유명한 신앙 연사와 아티스트,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참가자들의 신앙을 삶과 경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 서지의 창립자 조 존스는 신앙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행사를 목표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행사에는 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특히 1,033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서지는 2021년 2개 도시에서 시작한 이후 2024년에는 30개 이상의 도시로 규모가 확산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행사에서는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등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고대 마을 후콕에서 로마 시대 유대인 반란과 관련된 희귀한 청동 동전 2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유물청과 제파트 학술대학 공동연구팀은 이 동전들이 지하 은신처의 깊은 틈 안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전들은 서기 351에서 352년 갈로스 반란 당시 발행된 것으로 이는 기존의 대반란이나 바르코크바 반란 때 만들어진 은신처가 훨씬 이후 시기에 다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전이 좁은 터널 끝에 구덩이에 고의로 숨겨져 있었던 점을 들어 위험이 지나간 후 다시 찾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 약간의 구름 낀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기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0분, 해지는 시각 오후 6시 45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